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0강 시간으로서 100번부터 11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00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 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맞고요. 3.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한 후 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휴 폐업 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5. 휴업기간 중에는 사무소의 폐업, 재개, 이전 등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죠? 이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0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및 고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X. 2.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 있죠. X. 3.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X.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X. 5.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0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2번. 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0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7일. X. 3.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처리 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0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3번.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등록할 인장의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한다. 맞습니다. 3.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 등록인장이다. 맞습니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인장 미등록 또는 등록인장 미사용 시 모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을 고르니까 10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4번.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0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7일 X. 3.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하여도 된다. 틀렸죠?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X. 4. 인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증이 교부되어도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중개 업무를 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장 미사용으로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될 뿐입니다. 인장 미등록으로. X. 5.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동일하다. 모든 개업 중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종별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올바른 것을 고르니까 10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5번.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반드시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등록증 교부를 받은 후 인장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더라도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비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3. 인장 등록 및 사용 의무 위반 시 업무 정지 처분은 가능하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4. 인장 등록 및 사용 의무 위반 시 업무 정지 처분과 등록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업무 정지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 취소 처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0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6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지도란 말은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틀렸죠? 요 권익 보호란 얘기도 없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목적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1번은 X. 2.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0일이 아니라 틀렸죠. 7일입니다. 7일. X. 3.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한 인장 등록은 중개업의 개설 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자, 이게 개설 등록을 하기 전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X.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입니다. 징역형. 자격 취소받으려면.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0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7번. 중개사무소 안에 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개시사항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등수자보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중개사무소 등록증 맞고요. 2번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한도표 맞습니다. 3.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해야 한다. 맞습니다. 4. 실무교육 수료증은 등수자보에 없습니다. X. 5.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이건 해당하는 경우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개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등 중개보수표, 그리고 보증설정, 증명서류 4번 이런 것들을 개시해야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0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8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자, 요물계약이 아니죠. 그냥 구두로 해도 되는 거니까 낙성계약입니다. 요물은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서로 의사 합치만 되면 되는 겁니다. X. 2.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요식계약도 아닌데 이건 불요식입니다. 특별한 그 요식 행위가 없어도 되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X. 3.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임의사항이죠. X. 5.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로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없답니다. 자, 이 법정 중개보수는 강행 규정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자, 옳은 것을 고르니까 10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09번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은 임의적 사항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있다. 이것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X. 4번 거래계약서의 보관기간은 5년이나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거래계약서의 법정 서식은 없으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일반 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0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10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 중위권 수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맞고요. 2. 거래 예정가격 맞습니다. 3. 거래 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맞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맞습니다. 5. 중개대상물 관련 권리관계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10번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0강 시간이었고 100번부터 11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